예, 이번 주에 증시에서 변수가 될 만한 전략들, 그리고 스케줄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슈들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밤에 있었던 뉴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200만 배럴 증설 합의했다. 예. 이게 나왔어요. 예. 이게 과연 국제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트위터로 이런 소식을 알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이슈를 제기한 사람이 본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렇죠. 토요일 날 트위터에다가 방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하고의 통화를 했는데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예. 증산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예. 했고 사우디가 200만 배럴 더 이제 생산을 늘려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 국왕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죠. 비싸다는 거에도 동의를 했다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트위터라 글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이게 무엇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참 불분명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이제 200만 배럴 증산을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기름값이 아주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 국왕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거의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우디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원래는 이제 100만 배럴 증산을 하기로 그쵸. 했는데 그 증산 규모를 2배로 늘려서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들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우디 쪽에서 즉각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통화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예. 해명을 했고 결국 그날 이제 저녁에 백악관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 국왕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우디 국왕 말로는 사우디가 현재 약 200만 배럴의 예. 여유 능력이 있는데 네. 이건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변의 다른 산유국들하고 예. 잘 협의를 해서 네.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겠다, 증산할 수도 예. 있다. 이런 아주 원칙론적인 얘기만 한 것이죠. 결국은 모양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200만 배럴 증산을 요청을 했다가 매달렸다가 퇴짜를 맞는 네. 이런 모양새까지 연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그냥 이슈로 지나가긴 했었는데 글쎄요, 원유 가격에는 예. 물론 수급이나 공급 상황은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우디가 100만 배럴 이제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네. 산유국들 협의체 좀 확대된 협의체죠.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100만 배럴 증산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물리적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되겠고 증산 결정 이후로 유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캐나다에서 지금 30만 배럴 이상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이런 좀 약간 노이즈가 낀 상태이긴 한데 이 증산 효과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앞서 이제 지금 앞서 화면에 보셨듯이 오펙의 여유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지금 네. 한 200만 배럴 정도 여유 생산 능력이 있는데 이걸 이제 100만 배럴 더 증산하기로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인 한 100만 배럴 정도 증산 여력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사우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이제 손에 완전히 달려 있는 그런 형국이 됐고 그래서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금수 조치, 봉쇄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은 예. 국제 원유 시장은 100만 배럴이라고 하는 아주 협소한 여유 생산 능력 하에서 놓이게 된다. 그리고 굉장히 유가가 상방 리스크를 더 크게 떠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원유의 전망도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FOMC 의사록 또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디를 키포인트로 보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원유, 그다음에 FOMC 의사록,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 부과 이 예.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유가 문제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이란 공급 물량이 이제 국제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기서 이제 비롯된 측면이 강한데 그 지금 FOMC 의사록 앞두고 미국 그 국채 시장에서는 이른바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이 예. 아주 납작하게 누웠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하루 빌려주는 내일 네. 받기로 하는 거 하고 10년 뒤에 내가 갚을게 하는 거 하고 네. 이자가 10년 뒤에 갚는 게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웬만큼 있는 게 우리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역전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다는 거는 네. 장기 금리는 장기간에 예상되는 평균 금리라고 할 때 네. 지금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다는 것은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이 예상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끝났고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좁혀져 가지고 30년물과 5년물 수익률 격차 같은 경우는 20여 bp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말은 결국 과거에도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전후로 해서 예. 그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죠. 그랬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너무 많이 인상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지난 주말까지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11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준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고 FOMC 위원 중에서도 소수이지만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의사록에서 6월 중순 회의 당시에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준이 실제로 이미 논의를 한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나 뭐 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겠고요. 지난달 그 FOMC 당시에 이른바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것을 예. 인상했죠. 올해 총 금리를 4번 올리겠다 그렇죠. 하고 횟수를 한번 늘렸는데 이 배경에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또 거론됐고 이 배경에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발생하면은 이 4번 금리 인상 계획을 다시 줄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그 논의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의사록에 담겼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4번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의사록에 또 내용들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또 특이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가면 좀 그래도 한 곱이 넘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거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납작하게 누워버리는 이 배경에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작용했고요. 또 단기 금리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든 건데 그 말은 연준이 점도표를 올해 4회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높인 것이 또한 이제 수익률 곡선을 납작하게 만드는 과도한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킨 뭐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일이죠. 7월 6일로 날짜가 잡혀 있는데 예. 그 전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은 순차적으로 뭐 340억 불, 160억 불 이렇게 해서 미국이 중국산 그 수출 품목에 대해 수입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 부과 예정 목록의 95% 정도가 미국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중간재 내지는 자본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기업 그 마진이라든가 이윤율, 기업 이익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용이라든가 경제 활동, 투자 활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똑같은 그 관세로 그렇죠. 즉각 보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날짜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7월 6일이 이 관세가 부과되면은 이미 이른바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냥 그 다른 이제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과 예. 발발 이후에 즉각 이제 뭐 다른 뭐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 되돌리는 것과는 그래도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발발하지 않고 어떤 타협점, 돌파구를 찾는 게 좋겠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뭐 예측 불가한 상태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율을 올리고 중간 선거에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계산기 두드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7월 중간 선거까지는 예, 어쨌든 대규모 감세라든가 네. 재정 지출 때문에 11월 선거 때까지는 경기에 큰 문제가 없겠다 하면은 아주 무리를 해서라도 또 그러겠죠. 몰아붙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또 이것 때문에 확 여론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있겠다 싶으면 또 너무 급격하게 드라이브는 못 걸 거다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7월 6일.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경제가 다소 부담을 받더라도 네. 11월 때까지 경기에 별 문제가 없고 예. 하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에 더 낫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는 자기 지지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이미 예. 자기는 그 고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트럼프 속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7월 6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이제 편집장님께서도 고용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매번 나올 때마다 예고를 해주시고 또 키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도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때마침 공교롭게도 이제 7월 6일 날 같은 예. 날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다른 경우에 고용 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용 지표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에도 그 임금 증가율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달과 똑같이 전월비 0.3% 시간당 임금이 늘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0.3%의 속도가 이어진다는 것은 종전보다 약간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종전에는 연율로 한 2% 중간 그 정도의 임금 상승률을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전월비 0.3%라는 것은 연율로 하면 한 3% 중간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그 소식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긴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또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뭐 기름값도 오르고 관세 때문에 또 다른 물가도 오르게 되면은 임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예. 항상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제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긴 하는데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